태국이 한국에 뒤처졌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날 아침 태국 전역을 뒤흔든 뉴스와 SNS 피드를 보고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태국 유튜버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국 관련 영상이 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하기에 궁금한 마음에 그 영상을 클릭해봤어요. 조회수는 이미 수백만에 달했고 댓글에는 태국 사람들의 비난과 실망이 넘쳐났어요. 왜 이렇게까지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영상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차이라고 해요. 태국 방콕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로 주로 태국의 사회 문제나 국제 이슈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제 채널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나름 꾸준히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다루려는 주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국 관련 이슈예요. 사실 나도 이 주제를 다뤄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논란에 휘말릴까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나도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고 내 시각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그 문제의 영상은 한 한국 유튜버가 만든 건데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태국은 왜 한국만큼 발전하지 못했을까? 그 제목 하나만으로도 태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기엔 충분했죠. 영상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보여주며 태국과의 격차를 냉정하게 비교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 이번엔 정말 다들 달랐어요. 심지어 내 친구들조차도 그 영상에 반응하며 우리 태국이 그렇게 부족해 보이나? 한국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야? 라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 역시도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결국 이슈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태국 네티즌들은 벤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걸고 한국을 보이콧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 제품 안 쓴다. 이제부터 한국 관광객들 상대하지 말자. 는 글이 도배되었죠. 그런데 솔직히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정도까지 반응할 일이었나?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그 정도로 무시하는 걸까? 그러던 중 또 다른 태국 유튜버가 만든 영상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유튜버는 한국과 태국의 차이를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냉정한 사실들을 전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건 그저 비교에 불과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우리 태국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듯한 말투와 비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였어요. 그러던 중 내 유튜버 친구가 내게 연락을 해왔어요. 피차이, 너 이건 꼭 다뤄야 해. 지금 이 이슈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 그냥 넘기기엔 아깝다고. 처음엔 나도 망설였어요. 괜히 이 문제를 다뤘다가 더 큰 논란에 휘말리기 싫었거든요. 태국의 반한 감정이 점점 커져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 건드렸다간 분명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나도 직접 이 사안을 다뤄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좋아, 한번 해보자. 그 다음 날 나는 내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에서 제시된 한국과 태국의 경제 성장률, 기술 발전 속도 등을 하나씩 비교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 냉정하게 짚어봤어요. 이 영상이 정말로 태국을 비하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한국 시각에서 바라본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며 영상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태국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발전하고 있고 한국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요. 결국 내 영상도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 이슈가 핫한 건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로 괜찮을지 더 깊이 파헤쳐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유튜버 친구 수파팟이 내게 연락을 했어요. 피차이, 그렇게 온라인에서 떠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너 직접 한국에 가봐.
직접 그곳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진실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 한국에 가보라니 당장은 너무 멀게 느껴졌지만 내 친구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껴야 정말로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 결국 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한국에 한번 가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 태국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한국에서 확인해보자. 며칠 뒤 나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정말 떨렸어요. 아무리 내가 크리에이터라지만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영상을 찍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괜히 내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 왔다고 오해를 살까 봐 두려웠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꼭 확인해봐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그걸 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잠깐 한국에 살았던 기억이 나면서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길거리에 보이는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자동화된 공항 시스템. 머릿속에서 그 유튜버가 올렸던 영상 속 장면들이 스쳐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그 내용이 꼭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태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어릴 적 한국에서 친구들과 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나랑 항상 놀아줬던 수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혹시 그 친구도 한국에 있을까? 이 도시에 살고 있을까? 한 번쯤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갑자기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한국에서 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후 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호텔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나는 창밖의 풍경을 너클 잃고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가득한 도심, 매끄럽게 정돈된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정말로 많이 발전했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어릴 적 한국에서 지냈던 기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는데 태국과 비교하는 영상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영상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내 감정으로 느껴보기로 한 거였죠. 호텔 방에 짐을 풀고 나는 서울 시내로 나가봤어요. 오랜만에 온 한국이라 그런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잠깐 살았던 경험이 있긴 했지만 그 시절 기억은 이미 흐릿해진 지 오래였죠. 하지만 한국어 간판들이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보자 어릴 적에 익혔던 한국어 단어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도 어릴 때 배운 덕분에 아직도 한국어가 좀 친숙하네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 나는 특별한 목적지를 찾아 나섰어요. 어릴 적 내가 다녔던 어린이집. 그 시절 나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겨준 친구 수진이와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문득 그녀가 그립더라고요. 비록 이제는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친구지만 한 번쯤 그 어린 시절의 장소에 가보면 무언가 힌트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결과를 확인했는데 그곳이 아직도 운영 중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있다니. 정말? 나는 곧장 구글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서울 도심 속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외관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밝은 색깔의 벽지와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나를 반겨줬어요. 데스크에 앉아있는 선생님께 다가가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설명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피차이라고 해요. 어릴 때 이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혹시 제 기억 속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수진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어요. 정말 오래전 일인데 혹시 그 시절의 친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저희가 그때 기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때는 디지털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는 나를 보고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하지만 우리 원장님이 이 어린이집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셨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잠시 후 연세가 지긋한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내 사연을 설명했어요. 원장님, 저는 어릴 적 이곳에 다녔던 피차이라고 해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와 항상 같이 놀던 수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장님은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시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셨어요. 피차이? 아, 그 태국에서 온 꼬마아이 피차이 맞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바로 그 피차이예요. 나는 놀라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원장님은 흐릿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진이. 그때 네가 수진이라는 여자아이랑 늘 붙어 다녔던 게 기억나네. 항상 손을 잡고 다니던 게 생각나. 너희 둘이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친했었지. 그 말을 듣자 내 눈앞에는 어릴 적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나를 처음 만나 웃어주었던 수진이의 모습, 어린이집 마당에서 함께 뛰놀던 장면들, 정말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아시나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지금도 이곳에 있나요?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수진이네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수진이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신 적이 있었어. 지금도 서울에 산다고 하셨던 것 같아. 내가 수진이 어머님께 들은 바로는 그 근처에 수진이 아버님이 운영하는 작은 공방이 있다고 했거든. 혹시라도 그 공방이 아직 있다면 그곳에서 수진이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 나는 원장님이 알려주신 공방의 주소를 받아 들고 나왔어요. 서울 도심 속 작은 골목에 위치한 그 공방은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이가 지긋한 남성 한 분이 작업대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레 그분께 다가가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공방의 주인이신가요? 저는 피차이라고 해요. 어릴 적 이 근처 어린이집을 다녔던 태국 사람인데 혹시 수진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아시나요? 그분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시더니 잠시 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진이, 내 딸 수진이를 찾는 거구나. 그래, 내가 아마 네가 찾는 그 사람일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수진이 아버님이세요? 나는 두 눈이 커진 채로 물었어요. 그분은 나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그때 내 이야기를 수진이한테 많이 들었었어. 지금도 한국에 살고 있으니 내가 연락해 볼 테니 한번 만나보고 싶으면 이야기를 해보렴. 그 순간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정말로 수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수진의 아버님을 통해 수진과 연락이 닿았어요. 수진아, 그때 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피차이야. 정말 오랜만이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한동안 답장이 오지 않아서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수진이가 나를 잊었을까? 아니면 나와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답을 하지 않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죠. 그런데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피차이? 그 피차이 맞아? 내가 한국에 살던 시절에 정말 너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말할 수 없이 벅찬 기분이 들었어요. 수진이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죠. 우리는 바로 통화를 했고 수진은 반가움에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너를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네가 나를 찾다니 감동이야, 피차이. 그렇게 우리는 바로 다음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수진이와의 재회,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오는구나. 나는 벅찬 마음을 안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엄습해왔어요. 수진을 보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수진이도 나처럼 설레고 있을까?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날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마침내 약속 장소인 서울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목재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는 그곳은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죠.
카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창가 쪽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어요. 긴 생머리에 살짝 앞으로 숙인 채 책을 읽고 있는 모습. 뒷모습만으로도 수진임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떨리기 시작했죠. 정말 수진일까?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일까?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수진?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어릴 적 기억들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약간 커다란 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너무도 익숙하면서도 그리웠던 얼굴이었죠. 피차이 맞지? 그녀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내가 기억하던 수진이의 미소였어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묘하게 눈물이 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야. 수진, 진짜 네가 맞구나.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어색한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다시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순간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수진도 나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겠죠. 수진은 손짓으로 자리를 권하며 나를 앉게 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여전히 낯설지가 않아 참 신기하다. 너도 그렇지? 수진이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나도 같이 웃었어요. 응, 나도 그래. 진짜 오랜만인데도 왠지 모르게 어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는 마치 어릴 적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사실 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어. 그런데 넌 그때 내가 기억나는구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너랑 같이 보냈던 그 시간들이 내 어린 시절에서 가장 특별한 추억이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잊혀지겠어.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나 역시 어릴 적 한국에서 지냈던 그 짧은 시간이 내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으니까요. 네가 떠난 후 한동안 정말 많이 허전했어. 수지는 작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손끝으로 살짝 밀었어요. 네가 그렇게 갑자기 떠난 후에 어린이집에 혼자 가서 점심을 먹었을 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반찬이 너무 싱겁게 느껴지더라. 네가 옆에서 말없이 같이 먹어주던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랬던 거겠지. 나는 그 말을 듣자 어릴 적 우리 둘이 점심을 함께 먹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가 태국에서 건너온 낯선 아이였기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었고 그때마다 수진이 내 옆자리에 앉아줬던 그때의 고마움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죠. 나도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그때 너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거든. 부모님 일이 갑자기 마무리돼서 서둘러 떠났잖아.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려 있었어.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하게 웃었어요. 나도 많이 궁금했어. 네가 태국으로 돌아간 후 어떻게 지냈을지, 혹시 한국에 다시 오지 않을까 하고 혼자 기대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네가 날 찾아왔다고 했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단순한 추억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억들이 이렇게나 서로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마치 잊혔던 기억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피차이, 넌 어떻게 나를 찾으려고 한 거야? 수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나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이왕 한국에 온 김에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다녔던 어린이집부터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더라. 운이 좋았던 건지 원장님께서 너와 나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계셨고 너희 부모님과 연락을 했었다고 해서 그렇게 우연히 공방도 알게 됐어. 수지는 감탄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그때 어린이집을 떠올리다니. 나도 가끔 그곳을 지나가긴 했는데 설마 내가 거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그녀의 웃음에 나도 따라 웃었어요. 사실 그 어린이집을 찾은 건 나도 조금 기적 같았어. 그런데 네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렇게 다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잡아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왔고 나 역시 태국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며 어떻게 지내왔는지 얘기했죠.
서로 다른 곳에서 보낸 시간이지만 그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화를 이어가던 중 수진이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피차이, 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나를 찾게 된 이유가 정말 그저 어릴 적 기억 때문이야?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했어요. 솔직히 나도 몰라. 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 한국에 온 거였고 그 과정에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면서 널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널 만나고 나니까 어쩌면 그냥 추억을 되찾고 싶은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수지는 가만히 내 말을 듣고 있었어요. 나도 너를 다시 만난 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 뭔가 우리 둘 다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찾고 싶었던 것 아닐까?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수진과 내가 다시 만난 건 그저 추억을 되새기려는 목적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며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마치 어릴 적 두려움 없이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던 그 시절처럼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순간 한국에 온 진짜 이유가 어쩌면 수진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 어린 시절 우리가 자주 가던 공원으로 나를 데려갔어요. 여기 기억나? 수진이 손가락으로 공원의 오래된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기억나지? 우리가 여기서 매일같이 뛰어다녔었잖아. 네가 그네에서 나를 밀어주고 내가 미끄럼틀 위에서 널 기다리고 다 여기서였지. 그날 우리는 공원을 거닐며 옛 추억을 나눴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그 추억 속 우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 했죠. 그날 공원에서의 산책을 마친 후 수진과 나는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수진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나를 보며 말했어요. 피차이, 난 너와 함께했던 그 시절이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 근데 내가 그때 너에게 너무 의존했던 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 그녀의 뜻밖의 말에 나는 놀랐어요. 의존했다고? 무슨 뜻이야? 수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시절,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어.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셔서 혼자 집에 있던 시간이 많았거든. 그런데 넌 언제나 나를 웃게 해줬고 네가 곁에 있을 때마다 외롭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떠났을 때 난 진짜 많이 힘들었어. 어릴 적엔 그냥 친구를 잃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 그런 줄 몰랐어. 나는 그저 네가 내 곁에 있어서 항상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줬다니.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나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야,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네가 한국을 떠나고 한동안은 정말로 외롭고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혼자서 잘 해낼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어린 시절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수진이와 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이렇게 다시 만났고 그 시간을 돌아보며 서로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우리는 그 이후로도 몇 시간을 더 이야기하며 그 시절에 나누지 못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 수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피차이, 넌 지금 태국에서의 삶이 행복해?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태국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며 지내온 날들이 물론 나쁘진 않았지만 수진을 다시 만나면서 내가 한국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릴 적 추억 때문일 수도 한국에 남아있는 수진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이곳에서 또 다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사실 수진아, 난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그냥 추억을 되찾기 위해서 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지금은 여기서 뭔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떠나기엔 아쉬워. 이곳에서 나만의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고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고 싶어. 수지는 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이야, 피차이? 네가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다면 난 정말 기쁠 것 같아. 어릴 적 우리를 다시 찾아준 것처럼
이제는 어른이 된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가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다면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고 싶어. 여기서 나의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 그날 이후 나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낯선 풍경도 태국과는 다른 생활 방식도 이제는 내게 익숙해지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수진이 곁에 있기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수진은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녀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을 추천해주고 내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고 어느새 수진과 나는 더없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 내게 문득 물었어요. 피차이, 네가 정말 한국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면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내가 곁에 있을 테니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보자. 넌 한국어도 잘하니까 이곳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지금껏 태국에서 쌓아온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서 도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곳에서 수진과 함께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로요. 그래, 수진아. 나 여기서 살아볼게. 네가 옆에 있어준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진의 눈이 반짝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응, 피차이. 정말 멋진 결정이야. 내가 널 전적으로 도울게. 그 이후로 나는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수업을 듣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익숙해졌어요.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는 이곳이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 나의 두 번째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드디어 수진과 나는 내 새로운 집을 함께 꾸미게 되었어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 둘의 손길이 닿아 더없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해갔죠. 커튼 색깔부터 벽에 걸릴 그림까지 하나하나 수진과 함께 고르고 꾸미는 과정이 너무도 즐거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릴 적 놓쳤던 순간들을 지금 다시 채워가고 있었어요. 서로의 곁에 서서 어린 시절을 뛰어넘어 새로운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한국이 내게 그저 여행지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이 펼쳐질 무대가 되었어요.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어느 날 수진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절대 헤어지지 말자. 이젠 내 곁에서 우리 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야. 그렇게 나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죠. 수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겐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나의 한국 생활, 그리고 수진과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장들.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떤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수진이 곁에 있고 우리가 함께라면요. 나와 수진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금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 이제 우리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